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휴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5월달에 첫 번째 주식 개장일입니다. 자, 월봉이 형성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바로 주봉의 첫째 번이 형성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자, 그만큼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시장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자, 어느 순간 우리는 올해 절반에 해당하는 분위기가 다다르고 있는 상태고 5월달에 어떤 결실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월달에 대한 분위기, 자, 이광문 멘토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느덧 이제 5월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달인데요. 아무래도 4월달에 시장에 대한 변수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5월달은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를 위한 또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5월달 그만큼 녹록치 않는 시장입니다. 일단은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또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연속적인 흑자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겠지만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황형 흑자 말 그대로 수출은 줄고 거기에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으로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신흥국에서 원화가 강세에 대해 보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인해서는 조금은 불리한 입장이 계속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시장인데 오늘 시장은 어떤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다시 한 번 더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피 지수는요. 자, 2138.43포인트 나타내면서 11.26포인트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0.5%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자, 환율 변수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84억 원의 매도세. 자, 오늘 다 놀러 갔죠. 자, 기관이 272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89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0.7%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142만 1,000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퀄컴에 대한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의 싸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퀄컴이 다음 프로세서를 제작할 때 삼성전자의 이 엑시노스 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반도체에 대한 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현대차가 낙폭과대를 뚫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전력이 0.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0.4%대 상승하는 모습이고 SK텔레콤이 오늘 1.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다시 한번 1.9%대 강세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신한지주가 오늘 4.4%대 상당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인데요. 4.42%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고 48,400원을 기록하면서 2,050원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완화에 대한 수의 기대감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가 주가상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선행지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자, HYOSUNG 효성인데요. 123,500원 기록하면서 오늘도 3.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효성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효성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고 1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실적적인 이슈로 이만큼 오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얘기인데 자, 강연회를 다닐 때마다 제가 효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였냐 하면 바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조현준 회장이 11.0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조현상 씨가 10.6%, 그리고 조성래 씨가 10.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현준 씨하고 조현상 씨하고 둘이가 이제 형제죠. 하지만 지분 구조에 대해서 꾸준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효성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 강연회 때 말씀드렸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면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강호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같은 흐름은 이제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때 코스피와 함께 양세 기조를 했을 때 반등 기점을 아직 찾지 못한 채 하락 기조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700선까지 단숨에 올라왔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0시 전까지의 흐름들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장중 저점을 완벽하게 찾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모든 업종군들의 대표주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중소형주들의 모습들이 좀 대형주와 차별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양극화를 좀 만들어내서 있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모두 다 하락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안에서 이 관련주들, 테마주의 흐름들을 좀 지켜본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환율적인 변수라든지 혹은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름세가 오늘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어려운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개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를 이어서 지수에 대한 약세 기조를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후반대까지는 장중에 저점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했을 때 장중에
680포인트대까지 지수 확인이 필요할 듯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가 쪽의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지수 방도를 좀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왔을 때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내추럴 엔도텍에서 백수호 사건이 이루어가 난 다음에 이런 흐름들 안에서 이 시가 쪽의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디포스트라든지 다른 역할에서 지원해주는 모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메디포스트 이외의 다른 업종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 기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수 흐름들을 조금은 어려운 모습에서 지수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딜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또 내일까지 연휴를 지켜보고 오늘 이번 주 금주까지는 시장에 대한 환율적 리스크를 좀 더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코스피의 대형주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의 시선은 조금 한 발짝 뒤에서 관망세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또 하한가를 갔죠.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투자자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으로 뭐 단타 치고 나왔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전문가분들은 안 되겠죠.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한 투자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을 이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희대에 남을 수 있는 내추럴 엔도텍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추럴 엔도텍으로 인해서 또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실효적인 의문이 다시 한 번 더 생긴다는 거죠. 과연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인가 아니면 저평가인가 아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제는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또 다른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잠룡들이 많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종목을 고르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 물량이 많이 끼면 주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공짜 돈은 안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만 또 보내면 내일 하루 또 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잘해야지만 내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빨리 전화와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매수해도 될까요? 118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지 마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군을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시세가 한번 났다, 그죠? 자,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3월 달입니다. 3월 초순에서 3월 말까지 3월 중순이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4월 달까지 그 이사철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들 중요한 것은 거래가 많이 되어야지 시장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대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이미 최고조, 바로 3월달, 4월달 최고조를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산다. 왜? 뭐 해외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해외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업체들의 가장 큰 부분, 바로 대형주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죠. 바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대한 수주를 받아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자, 유가에 대한 감산 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힘든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투자를 하기가 껄끄러운 게 바로 중동 국가들이다. 그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대우건설이 돌파를 하고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자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든 자리로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종목에 대한 업황, 바로 버텀업 방식 중에서 업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접근을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군을 한번 골라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왜 방송에서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4월 중순까지입니다를 강조를 해드렸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자, 이미 호재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4월 중순까지가 가장 화랑이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바로 꼭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가는 그대로 빠져버리죠. 자,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습니까? 바로 얘네들이 팔고 나왔죠. 누가 사서 올렸습니까? 얘네들이 사서 올렸잖아요. 근데 팔고 나가는데 왜 사요, 이거는? 예? 저가에서 사고 고가에서 판다.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삽니까, 이거를?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바로 이런, 자,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양봉이 형성되는 기업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자체는 뭡니까? 바로 매집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뺄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매집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목군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우건설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FNC 엔터. 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자, 28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FNC 엔터 1분기 이후부터 이제 2, 4분기 때부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선 지금 현재 추가 매수에 대한 신호를 말씀하신 걸 보니 현재는 조금은 좀 약세 기조에서 손실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겠지만은 시점으로 했을 때는 지금 시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좀 더 관망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FNC 엔터 같이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이 소속 가수에 대한 활동 영역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FNC 엔터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은요, 이 소속 가수 AOA에 대한 콘서트 효과라든지 혹은 FNC 엔터가 기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성공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AOA 콘서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2주 안에서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이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직후에는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 시작되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 FNC 엔터에 대한 기대감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드라마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1회 정도, 2, 3회 정도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시장에 대한 호평이 또 좋아진다라면은 이 간접적인 광고 효과라든지 이 부분에서 매출 증대할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가격대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했을 때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고요. 일단 이번 주를 보내고 다음 주쯤에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다음 주쯤에는 시장에 대한
대한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면은 분명히 2만 원대를 회복하는 자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2만 원 지지를 확인하고 추가 접근하자라는 의견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AOA가 누군가요? 걸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 AOA. 자, TV 나오는 걸그룹 많죠. 맞죠? 네. 보아하니까 서로 둘 다 AOA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예, 제가 TV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요즘 또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꼭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확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내추럴 엔도텍 매도해도 될까요? 744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이거 근데 일단은 예스인데요. 뭐 걱정을 했던 게 이런 부분이겠죠. 이제 이분이 이제 47,0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 이게 물타기를 또 하셨네요. 물타기를 안 하면 47,000원 잡을 수가 없죠. 예, 47,000원에 살려면 제가 볼 때 물타기를 또 했습니다. 하한가 바뀌었을 때 또 한번 물타기를 해서 야, 이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죠. 제가 계속적으로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사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단가, 이 단가에서는 분명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다. 바로 투매가 흔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투매의 흔적이 이 가격권에서 나타났다면 이 가격권역을 이제는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시간이 걸립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 힘들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점 하한가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690만 주가 걸려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거는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잠시 한번 조선선제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조선선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역사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이 거래소 상장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 가장 많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8,910원에 이제 재상장이 됐던 기업이었어요. 그때 거래량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주였는데 유통 물량이 20만 3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상한가가 몇 방입니까? 자, 이거 거의 뭐 맞죠. 근데 이제 빠질 때 어떻게 빠지냐면 요렇게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상한가를 딱 이게 하한가를 찍고 상한가를 보냈어요. 보세요. 저가가 얼마예요? 14.65%. 그 고가는 12.7%. 야, 이날 그러면 또 들어가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또다시 밀립니다. 맞죠? 네?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밀려서 계속적으로 내려와요. 아직까지 이 가격권역을 이 가격대 돌파 이 가격대죠. 10만 9천 원인데 자, 넓게 한번 볼게요. 아니, 못 뚫었어요.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5년이 지났어요. 자, 내추럴 엔도텍 볼게요. 과연 글쎄요. 자, 제가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이었죠. 이날 4월 28일. 이때 이제 보시면 이제 뭐가 있었나요? 예? 4월 28일 자사주 취득 반등 나온다. 라는 뉴스 자사 취득했다. 18만 주 취득했다. 자, 95억 정도가 취득이 됐다. 그런데 여기 제가 요거를 보라고 했죠. 95억 원인데 취득 예상 기간은 7월 27일까지다. 그냥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맞죠? 근데 이 뉴스 앞으로 7월 27일까지 아직까지 몇 달 남았습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자, 3달이 남았는데 지금 이 뉴스가 나왔어요. 네?
왜 이때 하필이면 4월 28일 날, 이날 이 뉴스를 발표를 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얘네들이 식약처에 발표될 뉴스를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발표되면 물려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날 빠져나오죠. 누구한테 물량을 넘기고 4월 28일 볼까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연기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왜 빠져나갔습니까? 나라 돈이에요. 나라 돈인데 식약처 발표를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기타 법인과 금융투자는 뭡니까? 자,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투자 찍혔는데요. 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증권 되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얼마라도 건져야지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지면 복구가 되는데 못 건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맞죠? 딴 종목으로 복구할 수 있어요. 시청자님,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빠져나오세요. 무조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아니면 저와 함께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내추럴엔도텍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계속 오늘 슬픈 종목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납배드. 자, 여러분, 대추 굿. 맞죠? 자, 이광무 전문가님이 종목 추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굿. 네. 실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많이 날아가는 종목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청자분께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울 때 내 종목 잘 가면은 참 기분이 좋을 텐데요. 그 기분 네. 더 좋으시라고 제가 굿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잘 보내시고요. 내일장 휴일까지 잘 또 알차게 보내시려면은 오늘 이 방송 꼭 저희 목소리 잘 전해드리시고 또 한 주간 또 편안한 안녕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굿!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메딕스 매도해도 될까요? 383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은 지금 시기에서 매도하기엔 좀 아까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았을 때,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키워드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 산업에 대한 동향, 키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트렌드가 앞으로 이 키워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세포 치료에 대한 키워드, 항생제, 항암제, 이같이 항생의약품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가신다면요. 충분히 다음 시장에서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관심 받을 때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옥석가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고점 구간 안에서 12만 원대까지 오름세도 보였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 밀려나와 있어 30%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고점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 조정을 더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팔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휴메딕스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항생제, 항암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적인 그리고 가격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근에 이 8만 원 선과 9만 원대의 이 박스권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재차 12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변수가 등락이 좀 커지게 되면서 다시 재차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위를 돌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 다시 재차 12만 원 선까지 고점 부근까지는 도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5월달과 6월달을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등락이 참 크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엔돌텍이라든가 그 밖에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 안에서 시장에 대한 악재가 연출되었기 때문에요. 관련된 종목 안에서
시장에 대한 조정을 함께 동조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하반기까지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왔을 때 시장에 대한 이런 조정 분위기가 마무리 진다라면은 이와 같은 키워드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휴메디스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휴메디스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유 의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익 극대화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인터파크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934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그 종목 세일즈에서 추천했던 종목군이고, 자, 일단 주가가 빠졌습니다. 추천가 대비해서 지금 4%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가 21,500원, 21,400원이었죠. 지금 일단은 저번 주, 이번 주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같이 빠지면서 지금 3.4%, 뭐 4% 가까이 빠졌는데요. 자, 지금 요 종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일단은 첫 번째, 바로 업황적인 부분이겠죠. 지금, 요번 이렇게 휴일이 길었다, 그죠? 5월달도 휴일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붐비었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인천공항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여행 관련에 대한 종목군들이 쉽게 빠지진 않는다.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하락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매집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주십니까? 자, 바로 물타기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불타기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물타기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량을 싣고 달려가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바로 매집이 덜 된 주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괜히 물타기를 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지금 가격대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주자고요. 누구한테? 주포한테 주십시오. 지금 사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날 때 타이밍을 노리셔가지고 그 반등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거의 다 왔는데요. 조금만 한 번 더 버텨보세요. 제가 손절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손절가가 요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종가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종가상으로 22,200원이고 그 가격대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22,200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추천을 해드리고 이거 또다시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날 추천해드렸는데 또다시 신용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신용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가 참 길게 됐어요. 네네. 현재 뭐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요? 네네. 네, 가격대가 참 궁금합니다. 네, 62,000원대에 샀는데요. 30% 비중을 네. 갖고 있습니다. 62,000원대. 사실 이 지난해부터 시장에 대한 이 화장품 업종군들에 대한 중국 키워드가 되었을 때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크게 올라왔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한다라면은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감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거의 9배, 10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물론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되어지겠지만 남들보다는 분명히 혹은 어느 시점에서는 고점 혹은 높은 가격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물론 저하고 통화하시는 이 시청자님 목소리가 네. 상당히 차분하신 것 같긴 하지만요. 네. 목소리 대비해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2,000원대 접근했었을 때 일단 이 접근 시기의 마음가짐 자체가 남들보다는 고점 구간이구나 혹은 이제 고점 가격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염두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꼭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 네. 한국 화장품 제조 현재 네. 위치에서는 좀 더 참아볼 법은 합니다. 왜냐면은 고점 네. 대비해서 이미 한 25% 가까이 손실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네. 지금 현재 장중 이전도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구역까지 내려왔어요. 네. 일단 다시 재차 반등이 되었을 때는요. 네. 우선은 1차적으로 했을 때 5만 원대 그리고 5만 1,000원대 이 사이 밴드가 가장 중요한 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돌파 여부에 따라서 6만 원대까지 회복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우선은 만약에 시간을 네. 갖춰서 이 4만 5천 원대가 깨지지 않고 차츰차츰 올라왔을 때라도요.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심리로 해서 수익 자리까지 노려보지 마시고 네. 일단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이 물론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빠른 탄력적인 종목군들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 대응을 너무 못하셨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단기적인 접근하실 때 꼭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종목은 모멘텀 찾기보다는요 이미 네네. 다 시장에서 소개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단기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을 본다면은 화장품 전문권도 꾸준히 관심 속에 있어요. 대신에 이 관심 속에 있는 것과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고는 조금 말이 다를 것 같은데 관심 속에서 탄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탄력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가격대였던 64,000원대까지 회복하리라 이건 조금은 어렵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대한 탄력이 숨어있는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수로 해서 6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올라온다라면 손실을 줄이는 것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을 참아본다면요. 44,000원까지는 한 번은 참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등이 되어진다면 5만 원 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6만 원 선까지 이렇게 리스크를 올리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셨을 때 리스크 관리 꼭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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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전화라는데요. 전화 제가 한번 이번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요. 네, 어머님, 그 TV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뮤트 누르시면 돼요. 예. 여보세요? 14,000원에 20%요. 14,000원에 20%시고 TV 볼륨을 네. 낮추셨어요? 네. 예, 잘하셨어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더 빠지나 아니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더 빠지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시다, 그죠? 네, 일단은 저의 의견은 자, 지금 14,000원에 들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저는 예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조금은 지금 자리는 이제 팔려고 하는 자리죠. 사실 1차적인 목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어머니, 네, 제가 어머님이 싫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하세요. 네, 네, 좋아합니다. 네. 여기 가격대 보면 자, 어때요? 이 물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량이 매집이 되는 가격권역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7,700원에 7,500원 요 가격 사이다,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시세를 내고 올라왔는데 자, 요 가격이 얼마예요? 15,750원이에요. 네. 거의 2배수가 올라왔다, 그죠? 네, 그럼 여기가 1차적인 목표가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번만에 못 갑니다. 왜? 100%로 올렸는데 그것도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크게 터졌죠. 밑에서 매집한 물량보다도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물량보다도 지금 위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올리면서 뉴스를 동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셔야 돼요. 4월 20일까지 올릴 때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월 20일이고. 자, 빨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 기업들 유아용품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올라왔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의한 상승, 누군가는 상승시키려고 올렸다라고 판단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조정에 대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등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시세가 이미 100%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 한들 얼마가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없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집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종목군을 조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여기 이 가격대 15,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머님의 이 14,000원 가격대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저는 빠져나오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근데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빠져나와야 되나요? 본전까지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전까지는 올라가겠어요? 거기다가 올라갔죠 뭐.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대신에 빠져나오세요. 네. 거래량을 동반해서는 주가가 크게 갈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왔는데요. 전화 네. 한번 받아보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신가요? 메커스요. 메커스. 얼마큼 갖고 계세요? 네, 3,140원, 네. 15%요. 15%. 네. 일단 이 종목 15% 담고 계신다라면은 적정한 비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격도 보아하니 내일 어린이날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올랐다가 네. 또 자꾸 미끄러지고 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잠시 대화를 했지만요. 네. 보유한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2달. 2달. 네. 2달 동안에요. 이 종목, 가격 크게 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도 잘 하신 것 같고, 지금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어떤 업종이든 어떤 종목이든지 이와 같이 고점 혹은 박스권을 만들어 내렸을 때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날 수 있는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산업 성장성을 보셔야 돼요. 메커스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글쎄, 뭐, 네. 많이 모르고요. 비트코인, 네.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뭐,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관련주로서 모멘텀이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기억해 보면 2012년도, 13년도 때부터 이 메커스가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혹은 경제 민주화 테마라고 해왔고요. 이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중소형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꼽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했던 기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메커스가 또 추가적으로 이 성장성에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제는 이 애플과 구글이 많이 하고 있는 일인데 드론 사업이라고 해서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기술력들을 많이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관련된 종목으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메커스가 비메모리라든지 혹은 아날로그 시스템에 대한 이 메모리, 이 반도체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삼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함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앞으로도 더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 기업을 보았을 때는요,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무려 2, 3년 동안에 박스권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이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커스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 대한 고점 징후가 나타났을 때 혹은 증시에 대한 등락이 있고 난 다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실적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까지 이 실적주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메커스와 같이 시장에 숨어있는 종목군들, 실적까지 더해지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요. 충분히 신고가 패턴 그리고 박스권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머님 이제는 더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네. 이게 이렇게 다운 내려가지 네. 않고 네. 조금씩 네. 조금 내렸다가 좀 오르고 좀 그렇게 네. 갈까요? 아니면 푹 떨어졌다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반기까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요, 시장에 대한 등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 실적주로 봐야 돼요. 메커스 실적주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하반기까지 더 지켜봐도 됩니다. 만약에요, 15% 비중에서 매매 대응을 한다면요. 저는 3,100원대라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3,2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요. 이 물량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재차 만약에 3,200원 이하로 내려온다. 매수하신 가격대 하단 쪽으로 했을 때 비중을 더 채워도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네. 예. 네. 매수가 이하로 네. 이게 또 중간에 출렁거릴 수가 있나요? 왜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형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2년, 3년 동안에 이 박스권 밴드 안에서 실적이 못난 모습이 있지 않았지만은 주가에 대한 박스권 밴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하도 제 과목 중에서 네. 요거 하나 지금 네. 수익 나고 계세요? 중이라서요. 아이쿠야. 이것도 또 막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러면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3,200원까지는 참아보시고요. 네. 3,200원 깨지지 않으면은 꾹 들고 가세요. 그래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좀 들고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3,500원대를 넘어서 하고요. 5,000원대까지도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 메커스가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모멘텀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과거의 경제 민주화 테마까지 같이 있는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이 비메모리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더해질 거예요. 이것이 하반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알차게 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다 일일이 다 저희가 연결을 다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문자도 일일이 저희가 다 못 해드리지만, 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의 기준이냐? 그거는 바로 PD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자, 전화 한번 더 받아볼까요? 아니면 문자 해볼까요? 예, 전화 하랍니다. 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빨리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요. 49,500원에 40%. 49,500원에 40%예요. 예, 예. 어느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간가, 안 올라간가, 그걸 좀 궁금해서. 45,900원이시라면서요. 예, 예. 지금 46,700원이잖아요. 예. 예, 그런 수익권이신데. 아니, 예. 49,500원에. 49,500원요? 예, 예. 예. 자, 일단은 저희 의견은요. 예. 예. 보유하십시오. 예. 보유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이 SK하이닉스 기간이 조금 괜찮으세요? 보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은요? 현금이십니까? 예? 현금이십니까? 현금이세요, 현금? 아니, 현금 아니고. 예. 아니, 주식이지.
아, 예, 그래요. 자, 제 말은 신용으로 사셨는지 현금으로 사셨는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아, 현금으로 사서 현금으로. 예, 그래요. 자,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그래요. 자, SK 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예.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 그 중에서도 D램이 크게 올라와야 됩니다.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함께 올라가면 더 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면 예. SK하이닉스는 온리 D램에 대해서의 광폭적인 성장 자체가 지금은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SK하이닉스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딜 보고 올라갈 수가 있냐? 바로 중국을 보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우리가 봤을 때요. 예. 선생님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예. 요즘 나오는 거는 2기가잖아요. 맞죠? 램이. 예, 예. 그 전까지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해도 1기가만 해도 충분하던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2기가가 되고 지금 또 3기가가 달린 휴대폰까지 나와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 LTE 시장으로 고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도 보급형도 고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램을 생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6위권에 놓여 있는 기업이에요. 메모리에 대해서. 그런데 1등이 삼성전자고요. 2등이 인텔과 그리고 마이크론, 퀄컴, 오클리 이런 회사였는데 지금 그런 회사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많은 생산을 해내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럼 결국에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는 뭐냐면 SK하이닉스는 대형주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개인들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시간이 걸려요. 예. 이게 하단권역 우리가 이걸 언제 했냐면 26,000원, 27,000원대 그때부터 예. 시작해서 주가가 어때요? 이것도 2배가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배가 오른 게 언제였어요? 7월 달입니다. 8월 달. 그러니까 그때 8, 9, 10, 11, 12, 1, 2, 3, 4. 9개월 지났어요. 근데 네. 대형주는 1년은 기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야지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상단권역은 여기고 하단권역은 여기고 박스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려드릴게요. 예. 자, 시청자님. 예, 예. 요렇게 한번 보고 예.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어때요? 네, 하단은 네. 42,000원, 상단은 얼마예요, 지금? 상단은 51,000원이죠. 예. 딱 요거예요. 요렇게 계속 움직여요, 지금은. 요렇게 움직이다가 네.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무조건 튀어서 올라가 돌파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미뤄지는 않았나, 이 말이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예. 요렇게 좋아요. 어떤 거요? 아, 요 주가 자리 41,000원, 42,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 상당한 힘이 필요로 했어요. 예.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림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가의 그래프를 그리는 애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돌파시킬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돼요. 예. 근데 그런 돈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왜 돈을 투입을 시킬까요? 네. 당연히 기업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저 때는 샀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가격대는 쉽게 안 빠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예. 연말까지는 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까지 해야 또 매수가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옵니다. 그게 아니고 제 말은 그래도 이거 SK하이닉스로 획을 긋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1%, 2% 먹을 거면 왜 이걸 왜 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뭐 수익 보려고 하면 은행에 넣어놔봤자 1년에 2%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대형주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신에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형주를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네. 그렇죠. 대형주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연이 있으십니까? 네, 준비를 해야겠지만 아직 스케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요번 주 내일 또 쉬는 날인데요. 푹 쉬시고 오늘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